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불안해하고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꼭꼭 숨겨버리는 사람. 마치 세상 전체가 위험하다 믿고 자기만의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침엔 오늘은 커피다. 했다가 점심엔 아니야. 차가 낫겠어. 저녁쯤 되면 그래도 우유가 최고지. 라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는 사람. 체오프의 단편 소설 벽장 속의 노인과 변덕쟁이 신사는 바로 이런 인간들을 그려냅니다. 답답해서 웃음이 터지고 또 어쩐지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 씁쓸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과 단절한 채 벽장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끊임없이 결정을 바꾸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신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체오프는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 했을까요? 오래된 집안 벽장 속에는 한 노인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과 사람들의 귀찮음을 피해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옷가지 사이에서 그는 얼굴을 내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여기가 내 세상이다. 밖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지. 하지만 여기 벽장 안에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 아니,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다. 그러면서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이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물었습니다. 주인님, 오늘 저녁은 수프를 드릴까요? 국수를 드릴까요? 노인은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프 아니면 국수. 어차피 여기서는 내 거 아닌데. 그래도 상상 속에서는 다 내 것이지. 벽장 안에서 노인은 옷걸이를 바라보며 친구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여, 오늘은 누가 나를 귀찮게 할까? 옷걸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 역시 너는 말이 없구나. 진정한 친구. 그는 벽장에서 살짝 기어나와 집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 소리에 맞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할 줄이야. 벽장 안에 작은 물건 하나를 들여다보며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문제는 내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인은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외로움과 유머를 동시에 즐겼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손가락으로 먼지를 훔치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벽장 속에 갇혀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날보다 느릿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볼까? 그는 벽장 구석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내 들고 느리게 돌아가는 초침을 바라보며 한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갔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먼지를 한 움큼 털며 그 먼지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별들을 발견한 듯 즐거워했습니다. 이 먼지 하나하나도 나의 친구일세. 이 작은 세계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순간 그는 벽장 안에서 또 다른 장난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장난감 병정들을 세워놓고 자신만의 작은 전쟁극을 상상하며 병정들에게 대사를 붙였습니다. 병정이여, 오늘도 용감히 적을 무찔러라. 아니, 잠깐. 저기 바로 저 먼지더미라고. 노인은 혼자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만의 희극을 즐겼습니다. 한편 영국의 한 집안에서는
변덕쟁이 신사가 또 다른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입을 옷을 결정하지 못해 옷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검은 정장이야. 아니, 초록색이 더 좋겠군. 아, 이런, 빨리 결정해야 해. 나는 결정에 약한 사람이니까. 하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인님, 차는? 신사는 순식간에 결정을 바꿨습니다. 차, 아니, 커피. 아, 그래, 차. 아니, 커피가 더 낫겠군. 아, 결정이 너무 어렵다.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뛰며 순간순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외출을 결심했지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사는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는 과연 옷을 입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정의 포로인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관찰하며 조금씩 얼굴 근육을 움직여 다양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화난 표정. 다음은 슬픈 표정. 그 다음은 기쁜 표정. 아, 나에게는 하루가 너무 짧군. 지나가는 하인과 이웃들은 그의 엉뚱한 행동에 눈치를 보며 어이없어 했지만 신사는 오히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영혼임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 아니, 그냥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야. 이해해 달라고. 그는 또다시 옷을 바꿔 입고 길을 잘못 들며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신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도 나의 매력이지. 아,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는 잠시 길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 상점 주인의 큰 목소리, 지나가는 개와 주인의 작은 다툼까지 모두 그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나는 소설가, 연극 감독, 배우, 관객이 되는구나. 벽장 속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웃거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벽장 속에서 상상 속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다니 이것이 행복인가? 그는 옷걸이를 꼭 붙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고독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 밖은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여기서는 내가 지휘자, 배우, 관객 모두지. 그는 한참 동안 옷걸이와 함께 작은 연극을 상상했습니다. 옷걸이는 왕, 책장은 기사, 먼지 쌓인 신발은 충실한 하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벽장 속에서 작은 세상을 만들어 혼자서 희극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상 속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먼지로 만든 폭죽이 터지고 작은 병정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을 떠올리며 그는 혼자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변덕쟁이 신사는 도심의 카페에 들어서서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아니, 케이크가 먼저인가? 결국 그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바람에 날린 모자를 쫓으며 뛰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의 방식이다. 변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 그는 벤치에 앉아 길거리를 관찰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과 표정까지
마음속 소설로 기록했습니다. 웃는 사람, 성난 사람, 걱정하는 사람 모두 그의 무대 위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상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발견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벽장 속 노인은 노곤하게 앉아 자신만의 세계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고독과 상상력은 인간이 겪는 우스꽝스러움과 덧없음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변덕쟁이 신사의 엉뚱한 선택과 행동은 인간의 결점이 어떻게 코미디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내적 세계는 서로 닿지 않지만 각자의 상상과 행동 속에서 삶의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벽장 속에서, 신사는 거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세계는 다르지만 웃음과 상상으로 하루를 채우는 인간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노인과 신사 모두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찾으며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법을 터득한 듯 했습니다. 이 두 단편 분위기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러시아의 벽장 속 노인은 삶 자체를 두려움과 규칙 속에 가두며 자유롭고 활기찬 사람들을 보면 괴로워하고, 영국의 변덕쟁이 신사는 매 순간 변덕을 부리며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 같지만 웃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로 남 탓할 것 하나도 없는데 결국 자기 때문에 스스로 우스꽝스러워진 상황이죠. 벽장 속 노인은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하는 과도한 의심 때문에 꼼짝없이 갇히고, 변덕쟁이 신사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몇 분 만에 태도를 뒤집습니다. 웃음은 그 모순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결코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괜히 눈치 보다가 일을 더 꼬이게 만들 때,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괜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야 아, 그때 이 말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 혹은 다이어트 첫날부터 오늘까지만 먹자. 라며 야식을 시켜놓고 다음 날에는 오늘은 예외야. 라고 합리화하는 순간, 또 내일부터는 운동한다. 선언해놓고 막상 헬스장 앞에 가면 오늘은 날씨가 좀 애매하네. 내일부터 하자.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도 벽장 속의 노인처럼 지나치게 규칙을 따지다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거나, 변덕쟁이 신사처럼 합리적인 척하며 스스로 발목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고전이 오늘날에도 웃음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웃음이 단순히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전 속에서 비친 인간의 어리석음은 지금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하니까요.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이렇게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지나친 불안과 강박 때문에 답답한 모습, 사소한 변덕 때문에 하루를 허비하는 모습. 이건 19세기 러시아나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고전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이 두 단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깊습니다. 웃음이라는 건 대체로 남들이 만든 상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빚어낸 생각, 습관, 그리고 고집 때문에 생겨납니다. 벽장 속의 노인에서 노인은 내가 세운 높은 기준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져서 스스로 벽장에 들어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사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의 불안과 불신이 자신을 가장 웃긴 상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변덕쟁이 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억지로 그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었죠.
스스로 오늘은 이거 하겠다, 내일은 또 저거 하겠다 하며 자기 말만 뒤집다가 결국 가장 지치고 피곤해진 건 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웃음의 원인은 남이 아니라 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안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장이 된다는 것. 둘째, 끝없는 변덕은 결국 자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웃을 수 있고 조금 더 현명하게, 덜 피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전 속 작은 우스꽝스러움이 오늘날 우리 삶의 지혜로 이어지는 거죠. 두 나라, 두 시대의 작품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긴 건 같은 가르침입니다. 웃음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키드 클래식, 벽장 속의 노인과 변덕쟁이 신사. 웃음 뒤에 비친 건 결국 인간의 소소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덜 고집스럽게, 조금은 덜 변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요? 벽장 속에서 괜히 못 나오는 타입? 아니면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타입?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고전 속에서 함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지금까지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